안녕하세요, 여러분. 격리실무 강의를 하는 백선의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산이고 두 번째는 결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예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먼저 어떤 걸 살지 결정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얼마 내에 쓰자. 올해 이번 달에는 200만 원 안에 쓰자, 100만 원 안에 쓰자 이렇게 예산을 하고 가잖아요. 예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아파트도 우리 공동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도 예산을 짜서 관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예산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좀 알아볼까요? 예산은요, 우리 관리사무소 관리주체에서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을 합니다. 사업계획은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도 같이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안에 수립을 해서 11월 내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입주대표 회의가 오케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 승인받은 후 즉시 예산을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를 합니다. 관리주체에서.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1월부터는 우리 승인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우리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산이 왜 필요할까요? 예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알뜰살뜰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적정한 수준의 관리비 유지 및 과도한 관리비 집행을 억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관리비 부과를 할 때 어떻게 할까? 이거를 올해 총 예산을 짜서 그거를 12분의 1로 나눠서 매달 부과를 하죠. 그렇게 해서 매달 부과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어떻게 되죠? 부과가 적정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매달 똑같이 부과. 왜냐하면 여러분들 관리비라는 거는 물론 사용료 같은 거를 정확하게 매달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관리비가 거의 같으면 좋죠. 그래야지만 어떤 분은 많이 내고 어떤 분은 조금 내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부과를 할 때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예산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둘 다 이제 예산을 짜야 돼요. 예전에는 집합건물은 예산을 안 짜도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 짜도 되는 건 아닌데 안 짜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회계감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특별히 지적받을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집합건물 어떻게 됐죠? 150점포, 전용 150점포 이상인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로 됐어요. 회계감사가. 그러다 보니까 집합건물도 이제는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합건물 예산을 짤 때 여러분 뭘 기준으로 짜죠?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짜잖아요. 회계감사를 받을 땐 뭘 기준으로 하죠?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집합건물도 예산을 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당연히 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짜야 되겠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좀 비교를 해보면요. 공동주택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죠, 여러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6조에 있어요.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26조. 똑같이 26조네요. 그죠? 근데 공동주택은 뭔가 엄청 길어요. 그죠? 근데 그 집합건물은 별로 없네요. 그죠? 그쵸? 자, 집합건물은요.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어디서 하냐면 일반적으로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의 관리인의 보고 의무에 따라서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관리단 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1년에 한 번 정기 집회단 보통 2월이나 3월에 하죠. 요때 출석해서 예결산 내역을 보고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은 어떻죠?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즉 11월 30일까지 입주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승인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대요. 자, 여러분 보시면 집합 건물은 보고를 하라 그랬고요. 공동주택은 승인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떤 게 더 크죠? 당연히 승인을 받는 게 더 크겠죠. 우리 대표들이 보고 오케이 하는 거고, 이거 집합 건물은 보고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10조 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나 위탁사 이런 거죠. 지체 없이 다음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 대표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근거를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집합건물법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정확히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회계 담당자들, 이거는 이제 그 관리사무소장님이 보신다면 이런 내용이 더 필요하시겠지만, 회계 담당자들은 난 이런 내용은 별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 짜는 것과 모르고 짜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실지도 몰라도 공부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이 근거고요. 제출 승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관리 대상이 하는 겁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인 경우에는 의무단지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의무관리 대상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아파트에 당신들이 거기다가 올려야 되면 의무단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을 반드시 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회계연도에 관해서 그냥 제가 예산안만이 아니라 사업계획도 짜야 된다 그랬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으시면 되고요. 승인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예전의 현장에서는 관리규약에 2개월 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개월 전에 제출했습니다. 10월에 제출했죠. 관리업무 인계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의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체는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관리주체는 위탁사, 관리사무소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회계처리 기준을 좀 알아볼게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50조 예산 편성 공동주택관리법 26조 1항입니다. 제출 근거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 지침, 사항별 설명서, 총계표 및 순계표, 그리고 기타 재무 상황과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총계표와 순계표 작성을 하는데요. 순계표는 굳이 좀 공동주택 관리 회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총계표 작성을 하면 된다. 총계표만 작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이라는 거는요, 승인 받기 전에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때, 이때는 입주자 대표에게 수정 예산을 해서 입주자 대표에게 수정 세입 세출 예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출 예산 과목. 여러분, 세출과 세입,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세출은 뭘까요, 여러분? 세출. 돈이 나가는 것 같죠? 출. 세출은 돈이 나간다. 세입은 돈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간다. 세출.
돈이 들어온다. 수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은요, 장, 광, 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요거는 관리기구 운영비, 공동주택 관리비, 공동사용료, 관리의 비용,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하고요. 관과 항은 재무제표, 운영성과표, 계정 과목을 최대한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은 뭐죠? 수입이죠. 돈이 들어온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장, 광, 항으로 구분하고요. 장은 관리 수입, 관리 외의 수입으로 구분하고요. 관 및 항은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계정 과목을 최대한 준용하시면 됩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월. 공동주택에서는요, 지출 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 간에 서로 전용,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인해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승인을 오케이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2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수익과 비용은 어떻죠, 여러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죠.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되지 않고 단지 2월 공사, 이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2월 돼서 돈을 모아놨다. 그럴 경우에는 2월 공사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은요, 여러분, 앞에 수정 예산은 승인 받기 전에고요. 이 추가 경정이라는 거는 승인 받은 이후에 하다 보니까 돈이 덜 들거나 더 들거나 할 때, 이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자료를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이때 역시 대표회의에 변경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예산 불성 실시 예산 집행. 예산이 여러분 짜야 되는데 그때 마침 대표회의가 막 없어요. 대표들이 다 싸워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졌고 대표가 원래 10명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고 이래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예산을 짤 수 있나요? 없나요? 짤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승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예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했을 때에는요. 관리 주체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을 전년도의 실적 범위, 즉 여러분 예산 범위가 아닙니다. 무슨 범위? 내가 쓴 범위, 실적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보다 상위법인가요? 하위법인가요? 걔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우리 입주자들이 아직 뭐 없어가지고 우리 동대표들 없어서 예산 승인이 안 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벌금 내잖아요. 과태료 같은 거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인상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또는 그 밖에 비용이 인상이 될 때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반영된 금액은 실적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을 간주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작년 실적 범위가 아니라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안 되니까요. 과태료도 내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요.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하죠?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죠? 매 분기별 1에서 3 이렇게 4에서 6 거를 4월, 7월, 10월, 다음에 1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에게 보고하죠. 그럼 입주자 대표에서는 이거를 열심히 분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관리규약은요 상세한 내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예산안에 사업 계획서 짜고 예산안 짜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꼭 필요한 거 있다라고 얘기했죠. 세입세출 예산 편성 지침, 설명서, 총계표,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서류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집행 및 예산 공개는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6조죠. 그리고 여러분들 관리 주체는요.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서 관리비 집행하셔야 되고요. 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0 별표 2 이거는 관리비 어떻게 집행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23조 제3항의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 자동 이체해야 돼요. 여기 아예 여러분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법 어기는 거예요.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약간 예외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산 공개는요. 경기도는 관리규약 준칙 제71조고 서울시는 관리규약 제9조 제3항의 10입니다. 관리 주체는요. 입주자 대표회의 예산서를 승인한 거에 대해서 인터넷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면 되고요.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들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경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죠. 이제 결산도 제가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결산은요. 회계 연도 하고요. 종료 2개월, 즉 2월. 예산은 11월. 결산은 내년 2월 말까지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하시고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처 이분들이 그게 안 됐어요. 대표회의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대표회의 구성이 안 됐는데 우리가 맘대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해서 월급을 막 올려주거나 하기에는 데미지가 너무 크죠. 소장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저임금이 미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상여라던가 식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줄여서 최저임금에 맞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9,160원이 내년에는 9,160원이 우리 최저임금이죠. 승인을 예상해서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분이 승인을 예상했어요. 이 단지는 항상 2월에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2월에 월급이나 이런 거 올려줘가지고 이 단지에서 급여를 인상을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위탁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오르진 않았어 월급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급여가 오르면 소급해서 줄게요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노동부에 찾아갔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너희가 돈을 줘야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최저임금을 위반했으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상여랑 식대가 있어서 최저임금의 위반이 아니지만 상여와 식대가 포함된 건 일부만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이라 그 나머지 돈을 모두 줘야 한다. 이 단지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7시간 30분을 근무를 했는데 휴게 시간을 1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을 준다고 쓰고 바쁘니까 실제로는 30분만 쉬게 하고 30분 일하게 했어요. 이분들이 노동부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30분 일한 거에 대해서도 돈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의 조문이고요. 7장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입 예산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세입 예산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관리 수입과 관리 외 수입이 있고요. 밑에 세입 합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세입 결산서는 관리 수입과 관리 외 수입 그리고 세입 결산이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세입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비교 증감이 있어요. 그리고 증감률이 몇 %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세입 결산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끝나고 나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 있죠? 결산
세입액이라는 표시가 있죠. 자, 세입 예산서는 예산에 대한 거, 수익과 수익에 대한 예산, 그리고 세입 결산서는 수익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산액이 있는 거예요. 자, 세출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 결산서는 돈이, 아이고 죄송해요. 돈이 비용이 나가는 거죠? 제가 자꾸 누르는 것 같아요. 자, 세출 결산서에는 보시면 공동주택 비용이잖아요. 세출 결산서는 비용이죠. 여기 역시 결산서에는 결산액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세출 예산서에는 관리비용, 그 다음에 관리외비용, 그 다음에 이렇게 이익잉여금과 세출 합계가 되어 있죠. 세출 결산서에는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그리고 비교 증감이 되어 있어요. 세출 예산서에는 관리비용과 관리외비용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리고 세출 합계로 되어 있고요. 세출 결산서에는 결산 부분이잖아요. 비용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관리 외 비용에 대한 결산액이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예산 편성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요거 뒤에 가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산 편성 지침은 혹시 변경된 게 있으면 신설이거나 변경된 거나 삭제된 게 있으면 상세하게 기재하고요. 급여는 반드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연차 수당과 퇴직금 등은 반드시 연차 수당 일수소요액 산출할 때는요. 제가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 일수소요액을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세출 예산에 대한 항목별 산출 내역서. 요거는 이제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료를 제가 다 드릴 거니까 한번 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각 항목을 상세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관리외 수익과 관리외 비용에 대해서 항목별 명세를 입력하시고요. 관리비 부과 예산 현황, 총괄표 등 금액이 혹시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도 확인합니다. 예산안 전체 금액을 확인을 다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엑셀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혹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수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전체 예산안이 내가 짠 것과 배분된 게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표회의에 의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규약 제출일자, 사업계획서, 예산안 작성 준비, 그 다음 예산안 작성 시 유의사항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제인을 결제와 승인해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승인 완료 후 각 장의 대표, 회장, 간인 등 원본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순서예요. 예산 편성 지침은 산출 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히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각 아파트의 정한 기준을 확인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지의 관리 규약에 따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산서 작성하는 거랑 이런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산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9,160원입니다.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9,160원이라는 거. 이것도 뒤에 가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나 청소비, 경비비 같은 것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예산의 중요사항 요거 다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관리 규약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입주자 대표에게 승인받아야 한다는 거. 변경돼도 승인받고 수정돼도 승인받고 모든 것을 대표자 변경 승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관리 규약을 해야 되는데 관리 규약에 따라 하는데 특별히 관리 외 수입, 즉 잡수입이나 잡지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데 내용이 나온 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관리 규약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예산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자, 예산은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관리 규약 및 회계 처리 기준에 의거하시고요.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기초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어요. 뒤에 가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교환으로 제공하니까요.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